오늘 미국 3대 시장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특이한 거는 원데이로 보면 초반부에 세층에 내려왔다가 후반부에 다 만회하고 끝났습니다. 장 스타트 할 때 마이너스 찍는 걸 보고 이거 뭐 하루 올랐다고 이렇게 내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플러스로 전환돼 있더라고요. 그 최근치를 패턴을 보면 S&P는 아직 이 저항선 언더에 있고 얘는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경제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그 2분기 마이너스 0.9 연율로 실질 GDP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거든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아직 뭐 장기적 추세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 부분은 뭐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계속 걸리는 거는 사실 이제 심리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얘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어느 시점에 터닝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터닝이 안 되면 그 심리가 악화되는 게 일정 부분 줄 수는 있겠지만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후반부에 애플이 급등했었거든요. 시간의 장 지금 아직은 흐르고 있는데 급등했다가 지금 빼먹고 있습니다. 조금씩.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실적 발표 애플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이익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고 주당 이익은 그렇진 않았고요. 그런데 시간에는 급등했습니다. 아마존이 11%나 급등했거든요. 이 추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익 부분은 보시면 이 녹색, 그린색이 있는 경우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계속 기대치 나오는 걸 보지만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 중에 한 70%, 71% 정도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답니다. 3, 4분기도 팩셋의 예상치로는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작동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3분기라면은 그러니까 9월달 까지고 9월 지나 10월 말까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뒤의 상황 패턴을 봐야 되겠지만 이제 계속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복잡한 게 경기 침체의 경계선 라인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위험한 요소가 촉발되면 그게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특이점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댓글에 경기 수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 경기 수축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게 이상하다. 일단은 심리적으로 놓고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 뉴스 보도 이슈를 해석하는 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패턴은 일단 뭐 예를 들면 2분기 연속 수축됐는데 그 수축된 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2분기 연속 하니까 역성장이니까 속도 조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그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3.5 정도를 예측한다면 지금 2.5 같고 지금 연준의 회의가 3번 남았거든요. 9월, 11월, 12월. 그럼 여기서 금리를 1%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0.75를 올려버리면 여기 0.2 여기 두 군데 중에 하나일 거고 여기서 0.5를 올리고 0.2, 0.2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아마 지금 대다수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오늘 요번 주에 발표되는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가 진정세를 좀 보이면, 이 전분기보다 상승하지 않는 패턴을 보이면, 그렇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향후에는 좀씩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곳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푸틴이 지금 계속 에너지화를 무기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겨울 언저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효과가 상대적으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황이 좀 더 불리해질 때 서방이나 이런 쪽에서 무기 공급이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약간 불협화음을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 정책을 쓸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푸틴이 공격적으로 에너지 관련돼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는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11월 정도, 10월 11월 뭐 요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시기가 상당히 불안정성을 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것들 여러 군데를 보면 금리 역전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거라고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않다는 걸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물론 채권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좀 이탈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식 자금 이탈은 금리가 역전됐다는 것 때문에 이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기사들은 좀 무시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좀 긴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역전돼 있다는 것은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1년 뒤, 2년 뒤가 아니고 지금 6개월 뒤, 길어봐야 뭐 한 내년 봄? 이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가끔 우리나라 외환 보유, 그러니까 국가부도 뭐 통화수합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액이 지금 한 4,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외 부채가 6,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대외 채권이 지금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순채권 국가거든요. 그 이후에 4천억 달러를 들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보다 그렇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렇게 외환이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외환 보유액이, 이 부분이 그렇게 추세 패턴으로는 좋은 패턴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외환 빠진 게 있죠. 외환 보유액 준 게, 여기는 속도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좀 전에 봤던 외환 보유액이고, 이건 대외 채권이거든요. 근데 대외 채권은 지금 빠지지 않고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같은 패턴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다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외환 보유 순채 대외 채권 국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물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점점 줄어들 수 있고, 그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합리적인데, 일단 그것도 일정 부분 금액 차이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고, 지금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우리나라 국가부도가 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아예 요번 경기 수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때 국가부도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은 무시하는 게, 그러니까 먼 훗날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식시장이 계속 타고 올라갈 거냐? 저는 제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렇게 보면 아주 세차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꽂았다가 반등하고 조정 없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패턴은 거의 없는 패턴입니다, 사실. 물론 이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동학개미나 로빈후처럼 젊은 세대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기도 했고, 특이하게 락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서 한꺼번에 내려와서 강도가 너무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시기에 빠졌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있고, 복합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이렇게 흘러 내려가면서 빠지거든요.
흘러내려가다가 반등하고 안 돼서 다시 흘러내려면서 트리거가 발생하고 붕괴되고, 이것도 보시면 내려가다가 붕괴되고 내려가다 붕괴되고 이걸 반복하는데, 코로나 패턴은 이건 다른 패턴이었거든요. 요번에 내려가는 궤도가 있는데, 지금 내려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정 기간 이 조정 국면이 상당히 좀 길다, 일정 부분 조정되면 반등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조정 국면이 긴 상태에서 반등이라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드는 패턴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정받고 내려갔다가 반등했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어느 라인에선가 걸려서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라인은 얘가 전고점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죠, 물론. 하지만 이 바닥점에서 한 20%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20% 언저리에서 일단 포지션을 확 줄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얘가 힘을 받지 못하면 청산을 하고 모두 다 현금화할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내년에 경기 수축이 100%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역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용 영역이 아직 안 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안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 소비가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생산하고 투자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용은 아직 충격을 세게 받지는 않고 있어서 주식시장은 일정 부분 조정받고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신용 부분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 그러니까 이게 경기 사이클이 돌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야만 경기 사이클이 계속 돌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환경이 신용 팽창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환경이 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환경이 지금 깨지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체율을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마진 구조가 좋진 않아요. 거기에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은행은 대출을 주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 시스템이 돌지를 못하는 거죠. 레이 달리오의 경제는 어떻게 순환하는가? 든가요, 동영상? 거기 보면 신용 팽창과 수축을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신용 팽창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가계와 기업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계속 신용을 얻어서 쓰려고 하는 액션이 강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키를 쥔 건 은행이에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계점에 봉착하는 가계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걔는 연체율을 올리게 되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은 연체율과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마진이 작아지거나 역마진 혹은 거의 마진이 없는 상태로 되게 되면 은행은 신용 팽창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출을 주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경기 사이클은 돌지 못하고 붕괴하게 됩니다. 그 붕괴를 해결하는 게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신용순환 사이클이 다시 돌 수 있도록 스프레드를 만드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 사이클은 다시 돌 수 없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에너지 부분에 문제가 없다거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봉쇄되는 이런 조치들이 없다 하더라도 얘가 그럼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사이클을 쭉 계속 올라가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게 녹록치 않을 것 같고요. 그 경기 신용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시그널로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는 연체율 부분을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은행이 대출 기준을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이상 신용 팽창이 될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으면 경기 사이클은 더 이상 돌 수 없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현금을 챙기는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법이에요. 그 현금을 어디로 돌려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인 거지, 현금을 챙기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논점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이 지나서 이 후반부에 결과적으로는 이 바닥을 찍는 이 액션을 취할 때 여기서 주식을 매집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언저리에서 조금 올라가서 움직여서 올라가는 걸 그냥 기대치를 크게 갖고 주식 포트폴리오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PB분이 있으시다면 향후에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위험관리 쪽에 포커스를 두고 위험자산 포지션을 관리하는, 좀 줄이는 형태의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셔야지, 여기서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살아나서 움직인다,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후반 사이클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한번 추가적으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